자, 레오팔레스 21 지금 너무 길어서 끊고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 유형 분석을 하게 됩니다. 레오팔레스 21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먼슬리 플랜이라고 해서 월세 받는 방식, 그러니까 계약하는 방식을 굉장히 사람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해가지고, 진행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굉장히 흥행을 하는 어떤 그런 곳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닛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레오팔레스 20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마음이 들었냐면 건축하는 유닛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이 건축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 거기서 매력을 느껴서 더욱 빠져들어가지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건축 유형을 한번 분석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레오팔레스 10의 홈페이지에 한번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옥 구조가 겉에서 봤을 때는 계단식이야, 계단식. 우리가 이제 복도와 계단을 대리석으로 깔고, 그리고 복도를 안쪽으로 센터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강기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승강기는 우선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괜히 쓸데없이 돈을 많이 지출한 겁니다. 승강기 설치 비용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관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승강기 설치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다. 근데 이제 승강기 설치는 그런 거잖아요.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없을 때 그런 거죠. 방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입주자를 좀 많이 유치하려고 했을 때 좀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승강기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되고, 어떻게 임대인 주도 시장에서는 좀 고려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대신 한 2, 3층 정도 규모로, 3층은 넘지 않은 정도면 걸어서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승강기 없는 형태가 된다. 승강기가 차지하는 토지 면적 규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곡도도 걸레질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걸레질 안 하고 피자를만 싹싹 하고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청소 횟수도 줄어들 수 있고, 청소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로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용적률을 자차먹지 않는 효율적인 맞춤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방식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냥 건물 앞쪽으로 빼는 거야. 그리고 건물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딱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진 안전 설비 비용이 든다. 필로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진이 좀 약간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지진 안전 관련된 법률이 강하지 않은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니까. 아무튼 철, 나무, 콘크리트를 동시에 사용한다. 구조는 철이고 벽은 콘크리트하고,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안 하면 소음이 들리거든요. 통통통 튀거나, 아무리 그걸 잘했어도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집은 방음이 약하다는 여론 때문에 콘크리트 방식으로 변경을. 예전에는 벽면이 센치지 판넬 그런 걸로 경량화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했거든요. 자재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하도 욕먹으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꿨다. 계단 등은 나무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관리비가 최소화되는, 청소 관리비가 최소화되는 형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유닛이에요. 가장 유명한 유닛, 로프트. 여기 보시면 요 로프트라고 써있죠. 여기 뭐냐면은 복층이에요, 복층. 이게 헷갈리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자, 요쪽 주방 요쪽이 입구예요. 여기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변기가 칸막이가 또 따로 있죠. 칸막 중간에 욕조와 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처음 입구에 그 주방이 있고,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이 있고, 그다음 요쪽에 수납하는 옷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원룸이 문제가 뭐냐면 수납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옷장을 나름대로 만드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얘네는 로프트 요 밑에 이렇게 옷장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수납할 수 있게끔 거의 뭐 창고 정도 수준으로 옷장을 크게 넣어줘요. 예. 그래서 짐들을 이 안에 충분한 넉넉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거실이 있고 복층 올라가야 되니까 뭐가 있죠?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 로프트가 있습니다. 가전이 있고 창문이 있고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데 요게 딱 6평, 6.4평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적죠. 7,280에 2,730 곱하면 6.1평입니까? 예, 6.1평 나오네요. 예. 19.87 예. 그게 나오니까 아무튼 예, 보시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시나요? 예. 입구가 있고 요거는 센터로 돼 있지 않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돼 있네요. 예. 원래 이제 주방하고 요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분리가 돼서 가운데가 복도인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방을 화장실 뒤쪽으로 배치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입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 이렇게 요 구조. 요 구조가 참 재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프트가 다락 별도의 침실입니다. 로프트가 다락 별도의 침실 로프트가 그리고 상하 공간이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방을 거실처럼 멀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예전 유튜브에서 종묘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마당이잖아요. 마당이 멀티 공간이라고 그런 의미로서 되게 마당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제사 지낼 수 있고 뭐 농사 지낼 할 때 뭐 그런 어떤 농기구 같은 거 뭐 수리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러면서 통화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서 그런 멀티 공간이 갖게 된 의미를 뭐 이렇게 종묘 이런 데서 멀티 공간을 멀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했었는데 거실이 그런 거예요. 예. 자는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는 공간을 위로 로봇으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3명이서 사용하면 밑에 공간이 이제 침실이 되는 거고 혼자 사용하게 되면 밑에 공간을 뭐 식탁을 놔두고 뭐 TV를 놔두고 이렇게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원룸은 그냥 방이잖아요. 그냥 방이 방. 그냥 침실이잖아. 그래서 뭐 침대라든가 뭐 본인이 좀 챙겨서 요를 깔고 다시 챙겨가지고 개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침실로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느끼거든요. 그때 침실이라는 그 공간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레오팔레스 21은 침실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켜요. 예. 그게 갖는 의미가 원룸을 굉장히 멀티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줍니다. 예. 그게 로프트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예. 보시면은 로프트에 또 다양한 사례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놓고 왼쪽 위쪽으로 놓고 오른쪽 위쪽으로 놓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로프트 안에 침구를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로프트 공간 안에 창문도 있고 여기 보면 왼쪽에 이렇게 서랍장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놓고서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놓고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아주 책상 비스무르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뚫어준 거예요. 화장실, 욕실이 분리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룸 한 개를 3명이서 거주할 때 욕실 공간을 공간의 시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아침 시간에 딱 접치니까 그때
공간이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은 화장실 들어가, 한 명은 욕실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변기에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욕실하고 자변기가 분리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변기 뒤쪽에 뭐가 있어요? 약간 세면대 비슷한 게 달려 있어서 거기서 칫솔질 같은 거 이는 닦을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다 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납공 공간이 엄청 큽니다. 밑에 있는 대형 수납공 공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 밑에 사다리 밑쪽에 있는 그 공간이죠. 요거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은 작지가 않아요. 거실 별도 멀티 공간, 거실을 멀티 공간을 사용한다. 로프트까지 활용하면은 3인이 숙박해도 모자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 활용했을 때 굉장히 멀티 공간으로서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입구 쪽에 보일러 설치가 있어요. 보일러 고장 나면은 어떻게 하죠? 문 열어가지고 안쪽 들어가가지고 베란다 쪽에 우리나라 보일러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보일러 수리하고 하는데, 여기는 보일러가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보일러 기사가 와가지고 문 따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보일러를 AS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장점이죠. 요거는 전기 계량기인 것 같고, 요건 보일러고.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집 앞에다 놓고 가면 훔쳐가지 않는다는 문화가 형성된 게 상관없는데, 택배함이 크게 갈려 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자바라 식으로 쭉 비밀번호를 이렇게 돌리는 형식, 다이얼 형식인데, 택배 아저씨 오신다고 전화하면 비밀번호 뭐예요? 이렇게, 아니면 택배 보낼 때 그때 비밀번호 뭐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저씨가 택배함에다 넣어놓고 여러 가지 놓은 다음에 잠궈서 택배함에 물건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쑥 밀면 자바라처럼 쭉 늘어나요. 예, 그래서 쭉 깊은 큰 것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거에 출입문 근처에 배치가 돼 있어요. 거실 공간을 편의시설 공간을 분리를 했고, 소리나 냄새를 분리할 수 있고, 베란다 내실로 구축 시 방원, 방풍, 방석 비용이 상승이 된다. 베란다는 뭐 빨래나 담배 피우는 건 최소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베란다에다 이상한 것들 놓죠. 뭐냐면 뭐 세탁기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이 베란다를 크게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원래 베란다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서 건축 공간으로 안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 또 뭐 이것저것 잡작스럽게 넣어놓죠. 그래서 베란다는 충분한 공간 활용을 못한다라는 점인데, 오히려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문 옆으로 빼가지고 뭐 이런 거죠. 집에 들어와서 옷 벗고 거기다 바로 세탁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거고, 싱크대는 좀 작아요. 싱크나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좀 작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집이 작으니까 가전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성품의 가전제품이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자체적인 사이즈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임대관리 회사를 운영하기에 딱 좋은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전제품 회사에서 임대관리 사업을 좀 합니다. 예. 왜냐면 본인들이 가전제품을 리사이징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 베란다나 뭐 그런 것보다는 로프트 만들고 해서 거실 공간을 좀 크게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을, 좀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쓸 수 있게끔 활용을 좀 잘 해놨어요. 수납 공간도 보면은 행위별 수납 공간이라고 해서 뭐 음식 위에 싱크대 장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세탁기 위에 보면 세탁기 위에도 뭐 넣는 것들 있잖아요. 세탁기에 필요한 물건들, 뭐냐면 세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수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간에 딱 적당한 수납 짱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쪽 뭐 이런 데 보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위해서
손잡이가 배치가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 검은색 바 보이나 이거? 여기 바거든요. 검은색 바. 여기 보면 잡고서 이렇게 일어서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걷기 힘드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리로는 힘드니까 손으로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편하시라고 이런 바들이 좀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음 시스템. 워낙에 레오팔리스 20이 욕을 먹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건물 벽면 방음뿐만 아니라 뭐 바닥 방음도 있고, 그리고 배수관 있잖아요. 배수관에서 또 물 내려가는 쫄쫄 소리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배수관도 이렇게 방음을 되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벽면에 이렇게 바 형태 옷걸이가 있어요. 바 형태 옷걸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한 번 다 알게 되는데, 원룸은 3명에서 자잖아요. 3명에서 자면 마치 군대의 내무반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요. 자기 머리 맡에 자신의 짐이 이렇게 올라가 쫙 세팅이 돼 있어요. 원룸은 자신의 자리는 자기가 눈 가로 위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옷을 어디다 넣어요? 옷을 바로 그 위에다가 옷걸이 이렇게 벽지 있잖아요. 벽지에다가 글루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쭉 녹이면 접착제처럼 변하는 그걸 해서 꼭 붙여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옷을 이렇게 걸어놔. 뭐 이렇게 보면 모자라든가 뭐 하네스라든가 뭐 그리고 작업복 같은 거 그걸 꼭 거기다 걸어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빠질 때 되면 딱 제가 이제 퇴실 정산하러 가거든. 퇴실 정산. 뭐가 고장나는지 뭐 파손된 거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러 가면은 벽지에 옷걸이가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뚜두둑. 그러면은 이게 숙소용을 쓴다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삼성전자의 역할이 있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쓸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거, 옷걸이 다는 거. 그래서 띄거든요. 띄면은 이게 안 떼져요. 안 떼져서 결국은 같이 떨어져요. 같이. 뭐냐면은 벽지를 손상시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이걸 벽지를 갈아야 되면 비용을 5만 원 넘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 얼굴 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이걸 레오팔리스 21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꼭 이 바가 하나씩 있어. 요 바가 이 옷걸이 바거든. 옷걸이 바. 그때 당시에는 옷걸이 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이게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 바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옷걸이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바로 하나 딱 쭉 걸어 놓잖아요. 그럼 여기다 옷걸이 걸면 되거든요. 옷걸이 해가지고 바가 이렇게 딱 거기다 위에 이렇게 딱 걸면 돼요. 이렇게 딱 바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 위에 이렇게 살짝 걸치는 형태로 이렇게 걸면 돼요. 옷걸이를.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고,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게 TV가 있잖아요. TV가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TV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들이 보면은 몸에서 그게 많이 흘러요. 기름. 몸 체에 머리에 이제 머리기름이죠. 머리기름 때문에 건물 벽면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위에는 옷걸이가 있고, 옷걸이에 문제가 있고, 꼭 밑에 그러면 막 얘기하고, 이렇게 머리 비벼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벽지가 시커매져. 기름에 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숙소를 사용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머리 기름때가 쭉쭉 앉아 딱 계신 그 자리에 머리 기름때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위에 옷걸이들은 하나씩 걸리는데, 또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 벽지가 약하니까 뜯어져가지고 다 뜯어져 있어. 그게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쪽 면은 옷걸이하고, 그리고 아마 레오팔리스 21은 벽지가 이런 일반적인 종이 벽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코팅지 비슷하게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밑에 머리가 닿는 부분만이라도 뭐 코팅지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부착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이닉스 거기 그쪽에
뭐 삼성전자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머리 딱 앉았을 때 머리 닿는 부분 거기다 비닐로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벽에다가 붙는 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정전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비닐 딱 붙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쫙 시공을 해주면은 좋아라 하십니다. 관리의 묘입니다. 관리의 묘. 아무튼 그리고 레어플레이스테이션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욕실이 있는데 욕실이 건조해요. 우리나라는 욕실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욕실 문화는 좀 독특한 게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보들장 문화, 온돌 문화 때문에 욕실 문화가 없죠. 일본은 그냥 집이 추워요. 바닥에 그 난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데피고 잠을 자는 방식이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욕실 들어가서 몸을 데피죠. 예. 그런 문화가 있어서 욕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욕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더 경량으로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욕실이 없면 되지 뭐 샤워실 하나 넣는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욕조가 아니라 세면대하고 샤워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샤워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샤워실이 좀 건조해야 돼. 뭐냐면 안 건조하면 여기 온갖 그게 다 생기거든요. 곰팡이 생기거든요. 요게 화장실에 문이 없는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욕실 건조기로 건조를 시켜요. 예. 근데 건조를 시키면서 뜨거운 뭐 드라이기라는 온풍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뭐 수건이나 뭐 빨리 말려야 될 옷가지 같은 거 있죠. 와이셔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말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한가? 아무튼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요 유형이 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돼? 복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없으면은 곰팡이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옵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까지. 그래서 다 돼서 못 만들면 된다. 이게 5대 풀옵션이죠, 우리나라. TV, 냉장고, 세탁기. 예. 그럼 이 네 가지 있으면 풀옵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제공되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밥솥까지 있는 데는 없죠. 밥솥은 자기가 가져오는 쪽으로 하는 거고. 레어플레이스테이션 밥솥도 있나? 아무튼 계약 시 이불 등 친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계약 시 사은품을 줘요. 사은품이 뭐냐면 이불하고 베개를 줘요. 베개를 이렇게 세트를 딱 줘요. 그래서 진짜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로도 최적화되어 있어. 숙소로도. 진짜 들어오신 분들이, 나는 시식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하는데? 그러면 옷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불 또 사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사은품 지급을 해줍니다. 접이식 테이블, 거실공간을 위해 접이식 테이블을 사용한다. 요게 접이식 테이블, 왼쪽에 있는 게. 접었다 폈다 있습니다. 접으면은 벽에 딱 붙어요. 여기 접히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쪽에 층고가 높지 않게 쓰는 경우 안쪽에 이렇게 그것만 침장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는 또 수납장을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건 로보트 타입. 제가 좋아하는 로보트 타입.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서 수납장도 크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거실로 뭐 이래저래 막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많은 타입이고, 잘 많이 되는 타입이고, 요게 로보트 타입이 제가 봤을 때 이 베드 타입이 있고, 층고를 높이지 않는 타입. 아마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집을 인수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없는 경우, 요 베드 타입, 요 베드만 하나 넣어서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보트 타입은 아예 처음에 건물 질 때부터 복층 구조를 구상을 해서 져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하이베드 타입이 있습니다. 하이베드 타입. 요것도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타입이고, 네오넥스 타입. 네오넥스 타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냥 일반적 원룸만 똑같아. 여기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 옆에 수납장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여성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가구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레어 넥스트 타입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R 말의 L 타입.
이거는 반대로 여성분들의 그 뭐라고 해요, 이 화장하는 공간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반적 원룸 뭐 좀 가구 좀 많이 넣는 내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레섹션 타입, 레섹션 타입이 좀 재밌어요. 요게 어 이게 계단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거든요. 요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더 이건 좀 더 사이즈가 큽니다. 레섹션 타입. 일반적 로프트는 6평인데 레섹션 타입은 7평 정도 돼서 한 평 정도 더 늘려서 그 로프트 타입에서는 곡층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좀 그 뭐랄까 좀 이용하기가 편하진 않죠. 불편하죠. 그래서 레섹션 타입은 이렇게 옆에 그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각이 잡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층인 그 곳을 좀 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 밑에가, 약간 꺼지는 구조예요. 꺼지는 구조. 이렇게 평평한데, 그 꺼지는 구조들. 이게 왼쪽에 있는 건 꺼지는 구조고, 오른쪽은 평평한데, 평평한 상태면은 밑에, 이 로프트, 완벽한 로프트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프트 타입이네, 로프트 타입. 그래서, 오른쪽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면 밑으로 꺼져요. 꺼지면 그 안에 수납 공간이 또 엄청 넓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수납을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끔 돼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똑같아요.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뭐 이건 비슷합니다. 거실 공간 쓰고. 근데 이게 한 1평 정도 더 큰 타입이다. 예. 계단은 안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타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죠. 왼쪽이 그 뭐냐 레섹션 타입의 계단 그 표현해 놓은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계단 밑에 아니 그 계단 밑에 그 침대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을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프로피드 타입은 뭐냐면 2층과 1층의 사이의 공간을 뭐 이렇게 좀 크로스하게 겹쳐서 한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구가 하나야. 입구가 하나인데 하나는 1층으로 가고 하나는 2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1층이라고 써 있죠. F1에서 바로 입구로 들어가고 2층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면대, 샤워대, 욕조가 분리되어 있는 3단 분리네. 여기는 또 2단 분리가 아니라 얘는 또 3단 분리입니다. 진짜 3명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세면대도 있고 욕조도 있고 샤워대 있고 그 자변기 뒤에 또 있으니까 그러면 3명이 동시에 쓸 수도 있겠죠. 예. 요게 1층 입구가 2층으로 바로 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주택 가옥을 거기를 헐고 거기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협소하고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좁은 데에다가 누르려고 하니까 계단이 들어가는 바로 빼기는 힘든 거지.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계단을 하나의 입구 안에 그 안에 계단을 돌려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라서 2층을 하나의 입구로 1, 2층을 동시에 쓰는 것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도 2층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 이렇게 두 개씩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아니구나. 왼쪽 오른쪽이구나. 왼쪽 오른쪽.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타입. 1층으로 왼쪽에는 1층이 바로 이렇게 입고 들어오는 거고 왼쪽은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거기서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예, 이렇게 쭉 들어가는 타입. 그러니까 레오팔레스의 건축의 특징이면 공간을 주거 공간과 보조 공간으로 구분을 나눈다. 예. 그래서 주 공간을 멀티실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침실을 모든 공간을 할애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별도의 멀티 공간 독립성을 부여한다. 방, 거실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좁은 공간을 기능 통합 공간과 주생활 공간을 구분해 주생활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하였다. 되게 넓게 쓰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있을 때는 또 넓게 되지만은 3명이서 기숙사, 숙소 형태였어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있을 때는 멀티 공간으로서 넓게 쓰는 거고, 그리고 3명이 있을 때는 기숙사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그 숙소 공간을 사용할 때 그때도 아쉽지 않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의 편리성. 3차원 공간 배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룸은 보면은 밑에 바닥에 놓고 그거 끝나는데, 물론 이제 수납장을 넣는 부분들이 3차원 공간 배치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레오팔리스 20은 뭐 로프트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각 공간을 분리하고 그 공간에 따른 그 위에 그 공간에 매칭이 되는 수납장을 또 할애를 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원룸 구조는 좀 약간 그 레오팔레스 21과 비교하면 좀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죠. 좀 많이 불편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진 않죠. 건축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수납장을 이게 많이 넣는 게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얘네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장에서 짝짝짝 찍어내가지고 그냥 가속 설치하기 때문에 왜냐면 현장에서 하면 현장 수치가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일일이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수치를 재서 요청을 하지만은 요청해서 가져온 거를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왜냐면 수치를 재다가 보면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재단해가 다시 놓아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로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납장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듈화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작은 가전제품 활용, 공간 사이즈 조절한다. 레오팔레스 20은 전용 가전제품을 생산업체랑 별도로 계약해서 납부를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탁기나 싱크대,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건 작은 모델을 쓰면 된다가 아니라 깊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 입장에서 요청할 수가 있어야 돼. 만들어주는 데서 그냥 기성품을 쓰라고 하겠죠. 왜냐면 많이 흐름에서 팔린 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레오팔레스 21은 자신들이 자체 유닉을 만들고 그리고 워낙에 거래량이 많으니까 아예 전용 가전제품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전제품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을 높였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예 자기에 맞게끔 가전제품을 만든다는 거지. 대리석과 같은 거치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면 건물 벽면에 재래리석 막 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임차인 주도시장에서 임대사업자는 호구입니다. 호구. 임차인 주도시장 호구. 대표적으로 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딱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왜 원룸이라고 할까? 왜 원룸이라고 할까? 집도 아니에요. 원룸이에요. 원룸. 다 가구인데 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을 무시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펴져요. 용어 같은 것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형태의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요. 왜냐면 고객이니까. 나이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임대인들은 호구잖아, 호구. 현재는 아니야. 임차인 주도시장 사이에는 호구였기 때문에 원룸이라는 이런 상스러운 단어 쓰는 거야. 저는 원룸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서 뭐야 원룸이라고 하지? 약간 제가 예전에 우리 집이 임대사업 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이렇게 한두 푼 들여서 짓는 게 아닌데 왜
뭐 원룸 이렇게 간단한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막 이거 하다가 그때 왜 원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다가구 월세 뭐 201호 방 하나짜리 월세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닛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가 좀 고급스럽게 늘어갈 수 있는데 왜 원룸을 쓸까? 물론 이제 영업 입장으로서 직관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사회적 지위로서 너 원룸 살아 그러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좀 그래요. 아무튼 그게 그런 어떤 그 임대인의 소중한 주택을 원룸이라는 단어로 상스럽게 격화시켰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어를 좀 임대인 주도 시장을 벽했으니까 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대리석 거치장 하지 않은 대리석 쓸데없이 비싼 거거든요. 예, 옆에 뭐 쓸데없이 이렇게 무슨 막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임대 수수료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인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 뭐 조물주 밑에 도물주 위에 건축 건물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약간 장난스러운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월세도 중개사 계약서 썼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 더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동네 호구입니다, 호구.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다시 권력을, 권위를 되찾아야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대신 되찾아 드린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을 굉장히 멀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숙소로 사용하게 되는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굉장히 극적으로 잘 만족을 시켜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로프트 방식으로 이용한 복층구조 3명이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복도식으로 출입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그 복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그러니까 계단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그 승강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은 그 공간을 계단으로 할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적률을 계단을 마치 베란다를 빼듯이 외부를 빼는 복도식으로 하는 게 용적률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본은 그런가 본데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방안 대체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출입문 밖으로 돼 있으니까 출입문이 방안이 안 돼 있으면은 약간 결로에는 그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이 좀 좋아야 된다. 문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싸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문을 하려면 좀 실링이나 그런 것들 잘 되어 있는 그런 걸 만들고 문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의사결정은 달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빠른 속도로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철, 콘크리트, 나무 해가지고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21일 만에 건축이 완료가 된다. 건물 완료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된다. 그리고 여기는 온풍기 난방을 씁니다. 서구식으로. 왜냐면 이 동네는 원래 그러잖아요. 온돌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로프트 위쪽에는 온도를 어떻게 놓나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층 구조의 건물도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보일러가 한 1층에만 들어가는 보일러는 이게 단순해요. 수압이 걸리지 않아도 되니까 단순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복층까지 2층까지 이 물을 올리게 되면 수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일러가 되게 빵빵하게 압을 항상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보일러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일러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1층은 보일러 난방을 떼지만 로프트 복층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난방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위층까지 하면은 그것까지 챙기는 보일러 벨트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용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제가 몇 번을 가서 고쳐보고 그리고 이게 리셋을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맞춰져 있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 나는데
고장이 안 나는데 고장으로 오인을 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막 신고가 잦다 보니까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층은 온돌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로 있는 게 나아요. 고층 구조에 있는 집들은 보일러를 하나로 쓰지 않고 그냥 2층에 별도로 하나 더 있고 1층에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포스코에서 2018년도에 움직임이 있었죠. 철 가지고 샜는데 너무 비싸서, 근데 발표 당시 한 90% 밑으로 낮췄다 그러는데 더 많이 낮춰야 돼요.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철 가격 비싸죠. 나중에 뭐냐면 철을 판매하면은 한 30년 쓰다가 철을 판매하면 건축 비용이 다시 나온다. 왜냐 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건축 비용을 철거해서 고철 팔면은 그 비용을 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 얘기했는데, 그 좀 수익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그냥 조용해요. 예. 토지가 정리된 상태 1위이면 건축 가능. 그치, 한국의 모듈 그렇죠. 완전히 컨테이너처럼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관 연결하고 전기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하루 만에 가능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 레어플레스 21에 대한 그 디자인적인 부분은 여기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한데 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레어플레스 21을 좀 이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죠. 아무튼 일본의 레어플레스 20은 되게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내에 젊은 사장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레어플레스 20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예. 그런데 지주공동 사업이라는 부분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리츠, 대동원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적응을 못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이 이후에 금융 관련된 공학을 시스템을 잘 매칭을 잘 못 시킨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때가 오는 거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지주공동 사업 하다가 나중에 리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주공동 사업이 흥행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리치를 하기 위해서 지주공동 사업을 막 견제하는 형식으로 법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보면은 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또 다시 그 시대가 다시 돌아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지주공동 사업이고, 그리고 후반기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토지 가격이 매매 이후에 수익률이 나온다라거나 그런 구간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치로 가게 되는 두 가지 어떤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레어플러스 21 사례 분석, 아무튼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예. 아무튼 제가 요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사업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사업을 이해하는데 레어플레스 21에 대한 사례를 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